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냐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것이 미술이냐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낙서는 누구의 낙서일까요? 과연 이게 낙서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대미술 작가인 사이 토암블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변기, 그리고 마구 물감을 흘려놓은 것 같은, 또는 아예 파란색 물감을 쫙 부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점이 현대미술에서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작품들의 요소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이 토암블리의 이 낙서 같은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낙서 같은 작품은 우리가 마치 학교에 있는 칠판에 낙서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무려 7억 달러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이 토암블리의 낙서 작품, 그림일까요? 아니면 낙서일까요? 사이 텀블리는 1928년 4월 미국 버지니아주 렉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 리처슨과 아버지 에드윈 사이 텀블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그의 나이 83이 되던 해 암으로 로마에서 눈을 감습니다. 사이 텀블리는 사실 그의 예명이며 본명은 에드윈 파커 텀블리 주니어입니다. 텀블리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2세대로 분류되는데요. 그가 그린 무제, 뉴욕은 무려 7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사이 텀블리는 현대미술 화가 중 가장 많은 고가작품 판매를 기록하면서도 바스키아, 헤링과 같은 많은 현대미술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온몸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린 일부는 낙서이고 일부는 서예 같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다소 거칠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다면 그의 후기의 낙서들은 보다 정돈되고 반복적이면서도 자유롭습니다. 후기 작품들은 마치 인상파의 느낌이 납니다. 그는 페인팅, 드로잉, 조각, 판화와 사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작업들을 합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들은 무제 뉴욕을 비롯해서 식물의 제국, 레판토, 노트 원, 그리고 파포스를 파도로 감싸고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톰블리 역시 세간의 관심과 인기를 끈 일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가 사망한 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키스 사건인데요. 2007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대대적인 전시를 하게 됩니다. Blooming, A Scattering of Blossoms and Other Things 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이곳에서 기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린드셈이라는 프랑스 아티스트가 전시 도중 톰블리의 작품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키스를 합니다. 당연히 화이트 캔버스는 샘의 립스틱 자국이 남겨졌겠죠. 이로써 샘은 경찰에 구속되는데요. 여기서 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의 제스처로서의 키스였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아트의 힘이 불러온 어떤 자연적인 제스처예요. 법원은 결국 샘의 행동이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4,5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의 낙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빠질 수 없는 명작이 있습니다. 그건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의 초대형 천장벽화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사망하기 바로 1년 전에 전격적으로 초청받아 이 거대한 대작을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작업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합니다. 유럽 문화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표현하고 싶었고 특히 그리스 로마 미술에서의 청동상들과 건축 양식에 대한 생각을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벽화가 있는 루브르 박물관 살레 드 브론즈관에는 유럽의 청동기 미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리스 로마 양식의 기둥들이 존재합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리고 그 유물들에 대해서 큰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것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강렬하게 표현하였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의 7억 달러짜리 한화로 840억 원이 넘는 낙서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죠. 1968년에 제작된 사이텀블리의 무제 뉴욕은 사실 흑판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가로 2.2, 세로 1.7m의 캔버스 위에 유성 하우스 페인트와 왁스 크레용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신기하죠? 마치 칠판에 흰색 분필로 그려진 것 같은데 말이죠. 톰블리가 어떻게 해서 낙서를 그리게 되었나요? 흥미롭게도 톰블리와 한국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낙서 그림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그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부터인데요. 그는 당시 통신보안 암호 분석과 코드 헤드과로 복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소 알 수 없는 문자와 기호 그리고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들을 보면 뭔가 아이들이나 원시인들이 그린 것 같은데요. 톰블리는 자연주의적인 사고와 아날로그적 감성을 중시하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물감을 묻혀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그의 에너지를 신체를 통해서 리드미컬하게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작품들이 아이들이 낙서한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보여줍니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화풍으로 말이죠. 내가 그린 선은 어린아이 같지만 그렇다고 유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선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속임수를 쓸 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 흑판 낙서 그림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회색판에 낙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요? 톰블리는 이 그림처럼 회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색을 사용한 낙서 그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화가들에게 회색은 매우 매력적이면서 신비로운 색깔입니다. 회색의 묘한 매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런데 톰블리는 그 회색을 그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회색의 매력을 극대화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낙서 같은 이 회색의 그림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나요? 우선 이 그림을 비롯한 톰블리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시각적 표현 방법이 사람의 에너지에 의해 매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묘사하려고 흉내를 낸 것이 아닌 가장 인간적인 형태의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천재성과 인기에 비해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의 총 작품 수는 고작 650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든다면 앤디 워홀 같은 작가는 10,000점 이상의 작품을 남긴 것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죠.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은 희귀성이 높았죠. 세계 모든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그의 독특한 화풍의 작품을 소장한다면 그의 작품은 곧 미술시장에서 거래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작품이 특히 고가로 거래된 거죠. 그의 작품 세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의 작품이 지닌 주요 특징들은 우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선의 에너지가 매우 원시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는 사람들에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우 난해하면서도 친근한 그런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낙서 같은 표현이다 보니 그 이미지들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죠. 하지만 낙서 형태 같다 보니 모두들 한 번씩은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본 듯하며 묘한 친근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그의 낙서 작품들을 한결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화려한 몸짓으로 긁히고 번지듯한 낙서 형태의 터치는 오늘날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특한 수준의 열광적인 정신과 활력을 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작업하였나요? 이 부분은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는 그의 초대형 흑판 낙서 작품 시리즈를 작업할 때는 아주 독특하게 작업했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톰블리는 그의 친구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친구가 캔버스 크기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면서 톰블리가 그림을 그리도록 직접 도왔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목마를 태우고 좌우로 끝없이 움직여 주어서 그는 그의 끝없는 흰색 분필 느낌의 선을 반복하고 율동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목마를 타고 그렸다는 것은 그의 선이 에너지가 넘치고 자연스러운 데는 그의 친구 덕분이었나 봅니다. 톰블리의 이 낙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한다면 되게 쉽게 그렸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실제로 그가 말한 그의 작업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난 아이디어가 결정되면 15분이면 다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3시간, 4시간 이상 앉아서 캔버스를 쳐다보곤 하죠. 라고 설명합니다. 사이 톰블리는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젊은 시절부터 그의 천부적인 독창성으로 인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 대부분은 엄청난 고가로 거래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히 낙서 같다고 폄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시각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학생들이 낙서를 한다고 걱정하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다져진 선은 보면 볼수록 질리지만 순수한 사람의 감성과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달된 선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린 낙서와도 7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흐뭇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